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수 교수고요. 자, 오늘은 판다스로 연령별 인구구조 유사지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령별 인구 데이터를 판다스로 읽어와서 전처리 및 기본 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별 인구구조 분석을 위해서 하나의 관심 지역을 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연령별 인구구조 지역을 찾기 위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지역과 유사한 연령별 인구구조 지역 5개를 데이터 시각화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에 학습을 하신 이후에는 연령별 인구 데이터를 판다스로 읽어와서 기본 전처리와 기본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령별 인구구조 분석을 위한 관심 지역을 선정하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심 지역과 유사한 연령별 인구구조 지역을 찾기 위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 관심 지역과 유사한 연령별 인구구조 지역 5개의 데이터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슨 1 연령별 인구구조 데이터 프레임 저장과 전처리입니다. 자, 오늘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설명을 가지고 바로 코드를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드리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읽어온 이후에 우리가 행정기억의 총 인구수가 0인 행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없어야 좋은데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보면 이 행정구역에 뭐뭐 출장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토탈이 0, 0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0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조사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전체 데이터를 총 인구수로 나누어 비율을 변환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가 항상 했던 신림동이다 라고 했으면 신림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앞쪽에 2개가 토탈이 2개가 나오죠. 만약에 여기가 5만 명이다. 5만 명이다. 그 다음에 0세, 1세, 2세 해가지고 100명, 200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구조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인구 비율이 비슷한 걸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판다스를 이용하지 않고 한번 구현해 봤잖아요. 오늘은 그거를 판다스로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계산을 먼저 해 놓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모든 연령별 인구를 자기 지역에 이 5만으로 나눈 이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림동뿐만이 아니라 신림동과 유사한 지역을 찾으려면 다른 모든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다 필요하거든요. 이 계산을 모든 것에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 인구수와 연령 구간 인구수를 삭제한다. 자, 요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요 2개. 요 부분은 요 비율 계산을 할 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궁금한 지역, 요 신림동을 입력받을 거고요. 요 신림동에 대한 요 데이터를 저장해야겠죠. 그 다음에 궁금한 지역의 인구구조와 가장 비슷한 인구구조를 가진 지역을 찾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신림동과 우리나라 행정구역 나머지 전체를 요에서 요 값을 뺀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작은 지역을 찾으면 돼요. 자,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요 A, B, C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 중에 한 곳을 선택한다. 100세 이상 인구수에 해당하는 각가지 선정된 지역과의 차이의 제곱을 모두 더한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반복하며 그 차이가 가장 작을 치운다. 요 3개가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도림을 포함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한 곳을 포함한 나머지 5개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 시각화를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 판다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한 군데만 찾았어요. 한 군데만. 근데 오늘은 유사 지역을 5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읽어올 때 지난번에 우리가 리드 엑셀 데이터에서도 배웠지만 이 인덱스 칼럼 이퀄 제로로 하면은 읽어오는 것 중에 바로 이 행정구역을, 이게 첫 번째 칼럼이었잖아요. 이 행정구역을 인덱스로, 행의 제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럼을 여기 보시면 9월 총 인구수, 영역별 구간 인구수, 요 값이 항상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요. 자, 요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요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온 거를 D타입을 봤더니 다 오브젝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콤마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 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판다스로 하는 거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의 리플레이스에서 콤마를 제거하는데 옵션이 하나 있어요. 레직스를 true로 주셔야 돼요. 레직스를. 자, 여러분 레귤라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이 레직스는 레귤라 익스프레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으로 문자열을 변환할 때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그게 있더라도 그걸 지원하고 싶을 때는 이걸 true로 지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있는 콤마를 다 제거하겠다. 이거를 반드시 지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리플레이스 된 거를 새로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헤드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콤마가 다 빠지고, 자, 지금은 이거는 콤마만 빠진 거지 이게 다 문자열이에요. 아직도. 자, 이 문자열로 또 바꾸는,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것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걸 안 했어요. 자,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것도 간단합니다. 바로 데이터 프레임에 apply. 적용하라. 뭘 적용하냐? 여기 있는 함수를 모든 원소에 적용하라라는 게요. 판다스에 있는 to underbar numeric이라는 함수를 써서 다 변환하라라는 게요. to numeric은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이 이러한 문자열을 바로 정수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3.14와 같은 소수 형태를 플로트로 바꿔줘요. 그래서 아까는 다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int 64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데이트 타입을 봤더니 다 int 64로 바꿨죠. 보시면 이렇게 바꿔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판다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맵도 써봤고 뭐 리플레이스 하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렇게 두 개를 쓰면 아주 간단하게 콤마를 제거하고 문자열을 제거한 정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행정구역의 총 인구수가 0인 행을 제거하겠다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콤마 제거하고 그다음에 정수로 만드는 거 했죠. 자, 그다음에 총 인구수가 0인 행을 삭제하는 거는 이렇게 할게요. 행정구역 이름이 뭐뭐뭐 출상소로 되어 있는 데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안 그런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거의 다 총 인구수가 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추출해서 다시 DF에 저장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수 제로는 바로 뭐냐면 요거는 직접 문자열로 써도 돼요. 근데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봤던 바로 요거죠. 왜냐하면 이게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이 21년도 거 돌릴 때는 이거고 23년도 거 돌릴 거는 23년 몇 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실제 필드 이름 값으로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싶으려면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수 제로. 얘 데이터 프레임 열이 0이 아닌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만 빼서 다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작업을 하면 이 많은 행정구역 중에 여기 이 첫 번째 칼럼에 있는 여기는 인덱스라고 한다면 요게 중간중간에 0인 게 다 삭제된
그 데이터 프레임을 DF에 저장을 시킨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인구 비율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비율 계산, 여러분 여기 이전 수업에서 우리 배운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데이터 프레임의 div, 나누라 이거죠. 뭘 나누냐?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 프레임 제로로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총 인구수잖아요. 행정구역의 총 인구수로 요 값들을 모두 다 나누는 거야. 그걸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나눠야 되니,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요걸 나누고, 요걸 가지고 요걸 나누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제로로, 다시 말해서 요거로, 요거로 나누고, 쭉 나누고, 또 요거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각 행정구역으로. 그래서 여기 액세스를 인덱스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 3개를 추적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을 나눴기 때문에 다 1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이거로 나눴기 때문에 다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이거를 이거로 나누는 거죠. 여기가 다 인구 비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효자동은 0세가 0.3%다 이거죠. 0.3%. 여기 오면은 0.1%. 이거는 숫자고 퍼센테이지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돼요. 이 계산이 이 한 줄로 된다는 거야. 이 한 줄로. 인구 비율 계산을 한 줄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자, 다음은 필요 없는 열을 제거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열이라고 하면은 이 토탈이 있는 두 개의 열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딜하고 데이터 프레임하고 요 열과 요 열을 삭제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거 코딩하실 때는 아까는 제가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제로에 칼럼스 제로로 했는데 이렇게 직접 쓰실 때는 이걸 명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여기 보면 23년 09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삭제하고 요거를 삭제하고 한 거죠. 그래서 델로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삭제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줄로 델 df 또 델 df 해도 되는데 콤마로 해서 이렇게 해도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여기는 없는데 이 두 개가 날아간 거예요. 이 두 개가 날아간 거고 여기서부터 생성된 거죠. 요 총인구수라고 하는 여기 아니라 9월 총인구수라고 하는 요 이전에 봤던 요거 얘기죠. 자, 그랬더니 두 칼럼이 지워지고 이렇게 0세, 1세에서 100세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구역에 대해서 여기가 다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비율 계산을 하는 거예요. 비율 계산을 한 겁니다. 자, 다음은 판다스로 연령별 인구구조 유사지역을 시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관심 지역을 입력해 주세요. 원하는 지역을. 라고 네임을 받고요. 자, 우리 검색하는 거 우리 배웠어요. 왜? 이 행정구역에서 아니면 어떤 칼럼에서 검색하는 걸 배웠는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만약에 칼럼즈라고 한다면 데이터 프레임 점 칼럼 이름 점 스트링 이렇게 했는데 인덱스라서 데이터 프레임 점 인덱스 점 스트링에 네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행을 다 끄집어내서 그 조건을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면 데이터 프레임 2는 이렇게 나오는데 신도림은 딱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행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신도림 지역의 비율이에요. 인구 비율.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트랜스포즈해서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 그려져요. 그래서 이건 신도림의 우리가 매번 봤던 신도림의 인구 구조 비율을 연령별 인구 구조 비율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바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재미난 게 데이터 프레임 to transpose plot 해서 매플로립의 플래트를 안 쓰고 바로 플롯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플롯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플롯 메소드를 내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남았는데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유사 지역을 찾으려면 이거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 데이터 프레임 2는 뭐냐면 내가 있는 관심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도림이야. 근데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지만 내가 제주를 찾으면 제주는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행이 여러 개 나온 거를 우려해서 여러 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맨 꼭대기 거 가지고 계산을 해라라는 거라서 I 로케이션 제로를 한 거예요. 어차피 신도림 하나인 거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빼는 거예요. 원천 데이터를 빼요. 이때는 액세스일 걸 1이나 칼럼즈를 해주죠. 자, 그러면 신도림 데이터를 이렇게 이게 만약에 여기 신도림 되어 있다. 신도림 데이터에서 이것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해서 이걸 쭉 빼. 그러니까 이거를 액세스일 걸 칼럼즈로 넣어주죠.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거에서 다 이걸 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서. 자, 이 중간에 신도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신도림도 자기 자신을 빼면 어떻게 됐어요? 신도림은 여기가 다 뭐가 돼요? 0이 돼요. 자기 자신을 빼니까 0이 될 거 아니에요. 신도림도. 나머지 지역은 0이 아닌 어떤 값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의 제곱의 합이 가장 적은 거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곱의 합이 가장 적은 걸 찾겠다. 바로 이겁니다. num파이 파이 x. 자, 이거는 여러분 각각의 행에 대해서 이 뺀 거가 있잖아요. 이 뺀 거에 모든 거에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유니버설 펑션을 그냥 쓰면 돼요. 제곱을 하고 그 제곱을 한 거를 이걸 제곱을 한 거를 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그 합을 구한 거는 바로 뭐냐면 단순히 시리즈야, 시리즈. 하나의 값이야, 시리즈가 나와. 근데 이거를 액세스 칼럼으로 꼭 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을 하셔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합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서울특별시 이거. 이거는 시리즈예요, 시리즈. 그래서 서귀포시 성흥동은 신림동과 차의 제곱의 합이 이거라는 거야. 0.000644. 얘는 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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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이게 전국에 대해서 다 나오겠죠. 물론 중간에 신림동도 있을 거예요. 걔는 얼마가 나올까요? 0이 나오겠죠. 0의 제곱을 해서 4대 0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시리즈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바로 소팅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Z를 여러분 sort values 배웠죠. sort values. 근데 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떤 걸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Z sort values를 하고 하면은 그냥 정렬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적은 값이 위에, 가장 큰 값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것 중에서 상위 6등을 i에 갖다 놓겠다라고 하면 이 i는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로 나오고 왜냐하면 여기를 인덱스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정구역 이름 6군데가 나와요. 구로구 신도림동, 하남시. 바로 이것이 신도림과 가장 가까운 5개 동네인데 왜 신도림동도 나오냐? 그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신도림을 따로 빼지 않았고 걔를 계산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얘가 값이 얼마예요? 0이에요. 이게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하남시 값이 있을 테고 근데 이건 정렬을 한 거니까 이게 가장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수예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4등, 5등 해서 5개. 그 다음에 신림동까지 6개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인덱스 콜론 6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콜론 6를 활용한 이유는요. 차이가 0인 지역이 관심 지역이 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작은 지역 5곳을 찾으려고 해서 이렇게 6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10으로 하게 되면은 내 거 말고 9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11로 하면은 신림동 플러스 10개를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데이터 프레임 점 로케이션하고 바로 매스킹처럼 검색을 한 거죠. 바로 검색을 한 거예요.
매스킹은 아니어도 I를 가지고 검색을 한 거예요. 이 I가 바로 뭐예요? 아까 인덱싱을 해놨기 때문에 6군데의 행정구역 이름이 있잖아요. 그 6군데만 찾아서 트랜스포즈해서 그림을 그려라. 6군데만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은 값인 서울, 이거 이제 관심지역이었던 거죠. 이 신도림동이 파란색으로 나오고 나머지 색상으로 5군데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인구 구조가 연령별로 유사한 지역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근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훌륭한 그림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전체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 데이터를 읽어서 자, 콤마를 제거하고 정수를 변환하는 부분이 apply pandas to numeric으로 아주 간단했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 출장소처럼 총 인구수가 0인 행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총 인구수가 0이 아닌 부분을 행을 검색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조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인구 비율 구조를 계산했죠. 그래서 인구 비율 구조를 계산했고, 그 인구 비율이 일단 나누었죠. 그 다음에는 바로 총 인구수가 있는 2개의 칼럼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지역을 입력을 받았고요. 그 원하는 지역이 입력을 받은 거를 바로 데이터 프레임 index string contains 이거를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 2에 갖다 놨고, 이 데이터 프레임 2에 ilocation 0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여러 개 검색이 된다고 한다면 맨 꼭대기 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를 특정 지역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차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차의 제곱에 합을 구해서 그 합을 구한 지역을 가장 적은 값부터 검색을 한 게 이거죠. 그게 검색을 한 거에 뭐를 갖다 줄 거냐? 인덱스 데이터에 6개를 내달라. 그래서 1등부터 6등까지가 나와요. 6개라서. 그래서 1등은 내가 여기에 입력한 바로 신도림동이 1등이 되고요. 2등, 3등, 4등 나머지들은 진짜 신도림과 유사한 5개 지역이 나왔고, 자, 그거를 이렇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 location i.t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하는 게 전체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도림동이랑 유사한 데가 하남시, 이거 예전에 한번 해봤죠. 나머지를 보면은 남양주시 별내동,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여기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물레동, 충청남도 아산시도 비슷하네요. 영등포구 신길동, 이런 지역이 이런 분포를 따지고 있다 라는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요 전에 그렸던 요 전체 코드를 좀 정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좀 예쁘게 그려봤어요. 자, 스타일 설정은 별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PLT 스타일 유즈해서 GG 플롯으로 했더니 좀 깔끔하게 나오죠. 쉐이딩이 되고 바탕화면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0세, 20세, 40세 이렇게 나이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칼럼주 바꾼 거하고, 그 다음에 엑스틱스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뿌릴 수 있도록 제가, 그 다음에 원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 그림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깔끔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다른 데를 그렸는데요. 제가 지난번 판다스로 이용하지 않을 때도 제가 대치 일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역을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치 일동을 넣어봤더니 대치 일동과 유사한 지역이 5군데가 나왔는데, 노원구 중계일동, 안양시 귀인동, 대구 범호동, 수성구 이렇게 5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요게 이러한 쌍봉 형태가 나타나는 인구 구조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별 인구 데이터를 판다스로 읽어와 전처림의 기본 연산을 하는 방법은 이런데요. 자, 요거는 첫 번째 칼럼을 인덱스로 만드는 걸 하겠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 콤마를 다 바꿔주는 거.
콤마를 없애는 방식이 할 때는 레직스 이퀄 true로 해서 리플레이스를 해달라. 그 다음에 요거는 정수로 만든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탈이 0이 아닌 부분을 빼가지고 그 행만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한 거고요. 자, 모든 거에 대해서 칼럼스 제로, 다시 말해 토탈로 나온 인구 비율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원하는 지역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걸 검색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편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2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로 관심 지역과 유사한 연구구조 지역을 찾기 위한 계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요 파워를 하고 서메이션을 해서 가장 차의 제곱이 적은 지역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가장 작은 행정구역 이름을 만들어냈고요. 그 행정구역을 바로 로케이션에 갖다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 행정구역을 잘 그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데이터 분석 이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